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첫 번째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자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현재 법대 학장직을 맡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법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원지법에서 4년간 이제 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잠시 하던 중에 뭔가 좀 변호사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돼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학교에서 각종 보직을 하고 해서 학교의 상당히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외부자 같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교수님들의 커리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학교를 볼 수 있다.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갖고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면은 돈도 필요하고요. 또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홍보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기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기업과 협력을 한다. 그 자체가 그 기업도 광고가 되고 우리 대학도 홍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적인 부분, 그런 것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 최근 총학생회에서 성신인 요구안을 마련해서 그 예. 후보자분들께 전송한 바 있습니다. 예. 일반 성신인들의 요구 중에서 교육권과 학생 권리 분야 요구에 대해서 이 후보자분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 없이 비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017년 통계하고 2021년 통계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지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 좋아진 게 2017년에는 전임 교수가 강의하는 그 학점 수가 6,200학점 정도 됐고요. 그런데 2021년에는 그게 5,400학점으로 줄어든 5,300학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예. 반면에 이제 강사 선생님이나 겸임교원이 강의하는 학점 수가 1,000학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죠. 그 2017년에 전임교원 강의 비율보다 지금이 한 10% 정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금을 똑같이 받는데 우리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금 집행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총장이 되면은 반드시 그 비율을 좀 다르게 과거보다도 더 좋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바꾸려면은 일단 교수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수를 뽑으려면은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정을 확충해야 교수를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재단이 덕성여대 대학 측에 1년에 51억을 줘요. 2021년 5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51억 원이 매년 들어온다 그러면 교수를 몇 명 더 뽑을 수 있습니까? 50명을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하고 사대 보험료, 강의실 이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못해도 40명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덕성여대가요, 작년에 교수를 40명 넘게 늘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신학원의 이사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 최선의 목표는 우리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거고, 재정이 확충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교원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예.
운캠이 여러 방문에서 소외됐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이프 보자가 수정 캠퍼스 소속 학과 예, 예. 교수라는 것과 또 예. 일부 이프 보자의 공약으로 인해 운캠 소외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학생들이 체감하는 운캠 소외 현상에 대한 이프 보자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전부 수정 캠퍼스다라는 거는 수정 캠에 있는 저희 같은 후보들 책임은 아닌 거죠. 운정 캠퍼스에 계신 분들이 출마를 안 하신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운정 캠퍼스에 계신 분이 출마하려고 마음먹으면 조금 스스로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평소에 수정 캠퍼스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만날 수 있는 교수하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소수의 교수님들이 계신 캠퍼스에 계신 분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거를 생각해서 출마를 안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사실은 이 해결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캠퍼스를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운정 캠퍼스를 아예 별도의 학교처럼 따로 운영하든지. 그러면 소외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별도의 캠퍼스로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은 일단 대학 본부의 모든 중요 인력들이 여기 수정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장 후보자들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총장이 되면 운정 캠퍼스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보경 총장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똑같죠. 과거에 심하진 전 총장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운정 캠퍼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당시 총장님이 그쪽에 많이 가 계셨어요. 그리고 처장 회의 같은 것도 그쪽에 가서 하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운정캠 소외 현상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회의를 해도 여기 연구실에 있는 교수들은 회의 참석하고 여기로 오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운정 캠퍼스는 이 대기업과 협력 사업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산학 협력 캠퍼스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과들은 여기 프라임관을 다시 건축을 하면서 이쪽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이 소외 문제가 사라지지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4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예. 여자 대학교의 존재 의의와 한계에 대한 이 후보자분의 견해와 관련 정책을 예.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여대는 역사적 이유에서 탄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맨 처음 생겼죠. 근데 이화학당이 그 당시에는 그 한 번 입학을 하면 집에를 안 보내줬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보내주면은 복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결국 이 여성은 대학 교육을 시킨다. 뭐 그때 대학교도 아니었죠. 그냥 학교였죠. 그러니까 여성을 교육시킨다는 게 낯설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완고한 이제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나마 남학생이 없다. 여학생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대의 존재 의의는 결국 이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동안에 여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존재 의의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 진학률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남성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서울에 여대가 6개나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 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성이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묵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 헌법 소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데 왜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냐?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몇 년이 지나면은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은 여자 변호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게 용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규로 변호사 되는 사람이 여성이 훨씬 많아졌다. 그러면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자 대학교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성이 교육 분야에서 별로 차별받지 않는다. 지금도 별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존재하던 차별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여자 대학교는 평등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남녀공학 전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총장 되면 남녀공학 하겠다고 공약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가 군대 간다고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복학생이 없잖아요. 그거를 2년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재정 결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대학 좀 적자 구조에서 더 적자가 확대되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터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변화를 해야만 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약간 11분이 제가 되고 있어갖고 예. 조금 빨리 답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예. 현재 숙캠 청소 노동자분들이 생활임금제 도입이랑 샤워실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선거에 출마한 차기 총장 입후보자로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교직원 샤워실도 없어요. 그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의 옆에 있는데 사실 거기 회원이 아니면은 들어가기도 조금 민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그만큼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전부 다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이제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죠.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 부분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이 좀 적자 구조니까. 그렇지만 샤워실은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 그 정도 비용은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소만 잘 찾아내면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개별 질문인데요. 예. 개별 질문의 경우 총학생회와 또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딱 세 예.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무처장 재직 당시의 활동 내역 중에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교무처장이라는 거는 교수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생들과 관련된 일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폐강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처장하기 전에는. 그래서 학과 정원의 20%가 안 되면 폐강을 시켰어요. 그러면 물론 작은 학과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큰 학과들, 뭐 경영학과, 뭐 법학과 이런 데는 20%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안 되면 폐강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앴어요. 없애고 5명 이상은 무조건 강좌를 열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5명이 안 되더라도 1명이라도 수강생이 있으면 학과에서 요청한 거는 제가 전부 다 열어줬어요. 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수업을 듣겠다는데 폐강을 시키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그 정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 슬로건 성신의 내일을 젊은 총장에게를 통해서 선거권자, 특히 학생 선거권자에게 전하고 싶으신 바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학은 정말 그 과거로부터 많은 그 학내 갈등, 분쟁 이런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저도 물론 과거에 민주화 투쟁에서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 뿌리부터 연관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좀 빨리 지금 경쟁 대학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야 돼.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스토리를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연세 드신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타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대학은 지금 평범하게 그냥 가서는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패기 있는 도전, 창의성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다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함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후보자의 지난 페이스북 게시물들이 현재 예. 화두에 오르고 예,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바는 무엇이며 예. 더불어 페이스북에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작성하신 바 있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총장 출마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총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재직 기간 15년 이상이라야 되는데 제가 원래 14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100개월 차이로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정말 우리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회의가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후보 등록 기간 되어서 이제 저희 과의 이제 선배 교수님이 강하게 권유를 하고, 사실은 그분이 출마를 하시려다 포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또 강하게 권유를 하고, 또 제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조금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는 이제 제 정치적 소견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은 다른 분보다 좀 더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피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비판을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것을 회피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 선거권자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부분. 예. 학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부실대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또 경쟁에서 좀 뒤에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전통 있고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더 젊고 더 창의적이고 더 패기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